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계획과 다르게 코로나19란 변수를 만나 많은 것들이 위기와 기회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요. 지역 단체장을 초청해 지난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비전, 앞으로의 행보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유진섭 정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작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일상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불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읍시로서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편안한 일상들에 대해서 회복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일상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그렇죠. 예. 예. 취임 당시 그렸던 이 청사진들 예. 좀 잘 이행이 된 것 같은지 좀 스스로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떠실까요? 제가 100점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약을 총 77개 사업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중에 한 60건 정도는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임기 이후까지 계속해서 장기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약 17건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했던 한우 테마거리 조성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이제 북면에 있는 한교 아파트도 그 재건립을 추진했는데, 좀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채권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첨복단지라고 해서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전라북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첨단 그 의료복합단지로 좀 전환을 하는 또 중요한 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금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이제 수정이 됐는데, 제 임기 중에 지금 확보된 건 예산은 한 70%가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드립니다. 네. 경제 분야에서 이룬 업적도 좀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5년 연속 전라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정읍시가 선정이 되었고, 이 외에도 좀 짚어볼 만한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민선 7기 시장에 취임하면서 줄곧 앞장 세웠던 시정 방향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친절과 적극 행정을 좀 하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주문이고, 두 번째는 정읍의 경제 곡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들, 또 올해 여기에서 미래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5년 연속 이렇게 선정되게 됐고, 특히 이제 SK 넥실리스는 세계적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 임기 중에 추가로 투자된 금액만 약 3천억 가까이 됩니다. 3천억 원이요? 근데 거기에 적지 않은 일자리가 당연히 생겼고요. 또 철도로 차량을 만드는 다원시스도 지금 본 공장이 지어져서 가동 중에 있고, 또 그 인근에 협력 업체들도 들어오기 위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읍이 그냥 농촌 도시 또는 축산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또 향기로운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좀 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로 했던 사업들이 공교롭게 제 임기 중에 이렇게 이제 잘 확정도 되고 또 정읍의 다양한 비전 또 희망적인 미래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께 고마움을 말씀을 좀 꼭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읍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정향누리 향기 공화국입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익히 들으셔서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읍하면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내용이 내장산의 단풍, 네. 그리고 이제 산내에 있는 구절초 공원, 이게 이제 정읍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광 컨텐츠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그 시대의 필요에 조금 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듯한 관광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정읍이 내장산의 단풍과 산내의 구절초만 가지고 20대에서 40대까지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한테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이게 계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계절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정읍이 갖고 있는 역사와 인문 자원은 어찌됐든 우리 정읍에 오게 되면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문 역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문 역사 자원만 가지고는 사람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마침 라벤더나 다양한 그 향기 관련 이런 소재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왔겠지만 내장산도 조선왕조 실록도 동학도 구절초도 함께 이렇게 엮여서 동반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향과 이 향기 공화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의 곳간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정읍시에 우물 경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물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샘물이 솟듯이 그러한 우물 경제를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양을 떠가서 우리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자 하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 정향누리를 또 5가지 향기로 또 나누어서 또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향하면 5가지 향기를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꽃향기는 누구도 뭐 싫어하는 향기는 아니니까 꽃향기는 그럴 거고 당연히 지역에 가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떡갈비도 유명하고요. 아마 청국장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쌈도 유명하고 또 한우도 유명하고 이러한 먹거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정읍에는 정읍 같은 규모의 막걸리 공장이 8개 이상이 있는 곳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읍을 어떤 그 술의 고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술을 잘 마시는 동네가 아니고 술을 잘 만드는 도시. 그래서 정읍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가 됐든 중력고가 됐든 누룩술이 됐든 정읍을 대표하는 술이 돼서 전국에 정읍의 이미지를 잘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정읍에는 소리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수많은 예인들이 정읍을 통해서 육성돼서 전국으로 나갔다는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에 또 거기에 반주곡으로 함께했던 수제천, 수제천이야말로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희상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소리의 영감을 수제천으로부터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정점으로 놓고 있는 게 정읍 사람의 향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향, 사람들의 향기. 사람도 저는 향기가 난다 생각해요. 미소에서 또는 목소리에서 또 그분의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에서 정읍 사람들의 향기는 묻어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있는 게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전명숙 장군, 또 임진왜란 당시에는 안희선운록 선생이 그 식솔들하고 함께 조선왕조 실록과 태조 어진을 전주에서 옮겨와서 1년 넘게 보관하고 그게 유일하게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네. 거기 안에 정읍 사람들의 이 투철한 향기가 그대로 저는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화하고 또는 좀 더 적극적이라면 미래화의 중심에 네. 정읍 사람들의 향기를 두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T자형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한 T자형은 내장호와 용산호, 그리고 예, 예. T자의 밑에는 정읍천, 이렇게 네. 시내를 관통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호의 수변 또는 수상 데크길과 산책길과 네. 또 이제 그 횡단을 하는 미르샘 분수도 지금 공사가 진행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변 데크나 여기에는 한번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 쭉 산책을 하시면 색다른 이색 체험이 될 거고 네.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의 그 내장호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갈증들이 있어요. 예. 개발해서 좀 우리 지역 경제가 좀 풍요롭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 48%의 내장호가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네. 아마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또 외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투자 대기자들이 네. 아마 그 주변으로 조금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장호와 용산호 그리고 밑에 있는 문화광장 네. 그리고 정읍천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지금 이미 수립이 돼서 아마 그 문화광장은 아마 기차가 예. 이제 내년 3월에는 운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읍천 안에 그 박물관 옆쪽에 네. 범퍼보트 놀이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네. 새로운 관광 체험 시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용산호 뒤편에 내장산 자연 휴양림 사업이 약 224억의 예산으로 곧 착공이 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색다른 체험 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랩터 코스터하고 에코 라이더. 이랩터 코스터는 이제 내일 일을 뱀처럼 꼬여져 있는 내일 일을 신나게 예. 이제 내려가는 거고, 네. 에코라이드는 이제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는 네. 그런 이색적인 놀이시설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문화광장 옆에 임산물 체험단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요즘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조격이나 힐링을 통해서 조금 지친 몸을 회복도 시켜주고, 네.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피로도가 지쳐있는 많은 네. 분들의 정신적 치유까지 함께 해보고자 하는 이제 조격 체험장 또 카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장산 문화광장은 전체적으로 야외 테마파크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야외에서 테마를 이용한 각종 체험과 놀이 그리고 쉼의 공간으로 네.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좀 그 해묵은 과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정읍하면은 뭐 앞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축산을 빼놓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악취와 분뇨에 대한 민원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축산 악취 저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어떠한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읍에 지금 소만 사육도 수가 약 9만 3천 두가 넘은 걸로 봅니다. 네. 돼지는 뭐 31만 두가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을 가까이 있거나 또는 마을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마을 안에 있는 건 좀 매입하는 형태로 또 현대화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현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축산 도시로서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네. 또 축산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해소하는 양방향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년도까지 약 9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읍의 축산 경쟁력과 또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양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장 안에 있는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생물 제재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뭐 전자선, 이런 가속기를 통해서 네. 악취를 일시에 제거하는, 또 지금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축산 악취 아니 축산 북료들을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좀 해소를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도 시민들의 조금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한 악취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이 있었으면 네. 아마 전국 단위에서 이미 시행이 됐을 텐데, 저마다의 실험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모든 농장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네. 충분한 실험과 실증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는 어느 도시보다 축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읍시의 노력이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대다수의 도시들이 인구 고령화 문제 겪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읍시만의 복지 정책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실은 치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있다 그래요. 예방이라기보다는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약들은 있다고 하니까 치매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고,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그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시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게,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까지 사전에 예방과 홍보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좀 줄이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이 조금 노인 일자리에 대한 갈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기대치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순수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번에는 좀 더 확충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민간에 있는 그 일자리 시장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시기가 겹쳐서 그것도 조금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민간 시장의 활력을 놓치지 않도록 그 부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우리 공공 일자리 사업도 좀 조정을 통해서 민간 시장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노인 어르신들 좀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주동에 공공 실버주택도 최근에 이제 그 준공과 함께 입주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동서남북에 그 복지관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예. 7호에는 그 섬진강 댐 그 노인 복지관도 지었고, 또 영원에도 복지관이 있고, 신태인에도 북부 노인 복지관도 있고, 또 시내에는 정읍시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복지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무료함, 또는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분들이 좀 사회 활동 또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일자리일 텐데, 최근 정읍시에서 이 일자리 정책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됐는지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1, 2, 3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이탈하지 않고 좀 더 여기에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이제 지역 내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제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5년 중에 3년은 우수 도시로, 2년은 최우수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도내에서도 정읍은 그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로 좀 꼽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읍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정읍,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정읍이 그동안에 전라북도 안에서도 귀농귀촌으로는 성적을 별로 못 냈던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민선 7기 시장 취임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 보자. 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또 거기에 집과 농지 또 농업을 했을 때 어떤 품목을 내 주 산업으로 선택할지 이러한 충분한 현장 경험을 좀 습득한 이후에 귀농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와 결실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가 1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전국에서는 6등도 했는데 그래서 그때 귀농귀촌으로 뭐 전입한 분들이 860세대에 약 한 1,100여 명 정도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서포팅을 해줄 전문 인력과 전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숙박을 인류 이제 체류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이제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도 마련하고 또 농지도 준비를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제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귀농지를 귀촌지를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귀농귀촌 하기 좋은 마을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축산학지가 없는 지역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좀 지정을 해주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구룡동에 체류형 이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죠. 실습장까지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유턴하지 않도록 한번 마음 먹으면 내 제2의 내 고향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시입니다. 예. 자, 또 정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동학농민 혁명입니다. 한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록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계승 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공간적으로 황토연을 동학농민혁명에 성지화하는 작업을 이미 정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38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올해 연말 정도면은 황토연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을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 주변에 이제 저희 구민사도 있고 또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최초의 탑도 그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근에 이제 깃발공원 계획도 준비가 돼서 근데 이제 최초의 제 생각은 그 황태현 전체를 이렇게 울타리처럼 주변에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깃발을 거는 거였어요.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직 그 황태현 공사를 기념공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순서를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그 깃발공원 1차 사업 또는 2차 사업을 먼저 좀 추진하는 걸로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민사 안에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또 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록하는 전봉준 장군의 사진은 실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진들이 동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못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온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려 했을 때의 그 형형한 모습, 휴연한 모습으로 동상이 좀 제작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역사적 방향성과 메시지 그리고 우리 미래에 어떤 힘을 줄지 우리들 스스로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동상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 구민사 안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과 또 함께했던 4대 장군 또 함께했던 수많은 농민군들 이렇게 이제 군상으로 함께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옹동 그 수암마을에서 예. 전몽준 장군의 묘로 추정되는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몽준 장군의 묘가 발굴이 된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정읍이 동학농민혁명과 또는 동학에서 차지하는 그 이상이 세계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일만큼은 꼭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내고 싶다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을 그 무장기포로 이렇게 특별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1월 고부의 농민봉기 시점으로 좀 당겨야 된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유족도 우리가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분들의 그 역사 속에서의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우리가 위로하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화, 세계화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주축들도 놓고 중심이 돼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 3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시면서 이루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임기 초반에 제가 생각했던 그 적극 행정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축산학취 문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시정의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일이에요. 또 그런 일들을 크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축산학취는 반드시 해법과 넘어야 되는 큰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계획을 보면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우리의 자주 재원이 없으면 절대로 공모 사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50% 이상을 안 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도 우리 스스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차라든가 일렉트 코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관광 자원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접근하지 못했던 수익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우리의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후반기에 이 정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방향성과 이해를 갖고 나간다면 우리의 무한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과학자와 학과가 보는 게 다르듯이 아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나와 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저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도 또 다른 시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가 될 뿐더러 또는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준비한 질문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도 코로나하고 관련된 인사였지만 아마 마지막 인사도 코로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19하고 관련된 백신이 전국적으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읍 시민들께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접종에 적극 좀 동참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빠른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절대적인 조건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1년 넘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짜증도 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응원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정읍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코로나 방역을 코로나19 백신을 통해서 아마 가을쯤이면 아마 우리의 많은 일상들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나아가기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코로나
백신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소통,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행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동이 피어나는 정읍시의 향기로운 미래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